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오픈테크의 서밋 2023 컨퍼런스 다녀와서인데, 이게 9월 14일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드릴 이 세미나 방향은 그 여러 세션들 중에서 이제 오픈소스에 관해서 그 오픈소스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만, 그 핵심만 조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시간대별로 이제 진행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오늘 세미나에서 어,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이 세션들 중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조금만 포함되고, 또 회사 사업 소개나 그런 제품에 대한 소개들도 이제 몇몇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핵심만 잡아서 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부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어, 중앙부처에서는 AI하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국내외 소프트웨어 환경이 현재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는 현대차가 이제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제조했던 것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된 자동차,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국내 시장 규모가 연 7% 성장을 할 정도로 이제 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도 소프트웨어 시장이 수출하고 인력 면에서는 계속 성장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개발자의 설계 능력이 더더욱 중요시 되는 것 같다고 짚어주셨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1천억 클럽이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수를 이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이 오픈 소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잡았는데, 이제 안전한 오픈 소스 활용을 이제 지원하겠다. 왜냐하면은 오픈 소스도 라이선스가 엄청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선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을 이제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개발자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오픈소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열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오픈소스 기반의 신산업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그 오픈소스 공유와 협업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내 오픈소스를 담당하는 그룹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강조하는 이유로는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결코 이제 상업적으로는 이게 무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사용자들이 만약에 어, 커밋에서 이제 올렸는데, 그 기여하는 그 사용자들이 만약에 안 받아주게 되면 개발 주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예시에서는 한 70% 정도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30%는 상업용 비중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갤럭시를 만들면서 과거에는 이런 개발했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대신에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엄청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 위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공개를 안 하면은 나중에 새 제품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에 어디가 달라졌는지 찾기 힘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발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오픈소스를 이제 많이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회사마다 오픈소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커밋에 대한 방어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기존 하드웨어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이제는 오픈소스에서 리스크5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분야도 오픈소스를 이제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픈소스의 의미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의 이제 개발에 크게 기여했던 개발자들이 이제 모였던 그런 사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컨퍼런스인 쿠베콘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전에 오픈소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눅스 커널 그 개발 사례처럼 이제 구루들이라고 하죠. 구루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그것을 오픈소스화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오른쪽 쿠베콘 같은 경우는 쿠베콘 같이 이런 오픈소스 컨퍼런스가 열리면 대부분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런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픈소스의 의미가 현재는 하나의 사업이 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의미가 그렇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전 마이크로소프트 CEO였던 그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를 이제 엄청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윈도우즈라고 하는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OS하고 오피스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부서가 없어진 지는 한참 되었고요. 이런 오픈소스가 이제 큰 걸음을 하다 보니까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리죠. 네, 사티아 나델리가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이제 꿰뚫어 보고 오픈소스 쪽으로 굉장히 이제 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3,10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픈소스를 담당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의 주요한 점은 이제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오픈 SSF라고 하는 이제 보안 관련된 파운데이션에 이제 후원 중이고요. 그 오픈소스의 보안 적용은 이제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국제 정세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화웨이의 전략도 오픈소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 오픈소스라고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에서 파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여러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21년도부터 오픈소스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정의에 따라서 오픈소스에 대한 제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앞으로 오픈소스의 방향이 중국의 주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 자립을 하기 위해서 9개의 반도체 회사가 설계 회사가 리스크5의 특허를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놉시스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오픈소스 관리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소스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돈을 버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보안 취약점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시놉시스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오픈소스들을 이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석을 해보니까 코드 베이스의 84% 정도가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48%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오픈소스 컴포넌트 개수가 595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들이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재 상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그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행명령 14028이라고 하는 게 21년도에 제정이 됐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이버 레질런스 액트가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보안 규제가 4, 5년 정도 미국의 그 시행 명령보다도 4, 5년 더 빨리 이루어졌었는데 그 규제는 그 WP나 뭐 ISO 쪽에서 2143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만들 때 저, 보안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티어 1, 티어 2 서플라이어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오픈소스가 소프트 공급망 위험 관리에서 중요한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상용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큰 오픈소스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가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제품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중에서 이제 고위험 취약점이 50%를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곳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러 벤더들이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벤더들이 각각 그 제품마다 적절한 테스트와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제조사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최종 소프트웨어의 그 테스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벤더들이 여기 이제 통과를 해라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해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용 제품들은 고위험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도 이후에 패치된 오픈소스를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또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오어캐드 같은 걸, 회로 같은 걸 작성하다 보면 그 회로 설계를 마치고 나서 BOM이라고 하는 빌 오브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부품을 몇 개를 썼고 그리고 전체 회로도에서 그 부품의 비유중 같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도 이런 비슷한 S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밤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의존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펌웨어나 라이브러리 정보 같은 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시놉시스에서는 그런 S밤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연설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주제 중 하나가 또 LG전자에서 진행을 했었던 인공지능 학습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는 거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셋에는 또 라이선스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오픈소스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크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신경망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런 걸 이제 그 제품을 나타내주는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넷 프레임워크는 이미지넷하고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크넷 자체 어플리케이션은 C로 작성된 오픈소스인데 이게 욜로 라이센스로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0억 장의 사진에다가 레이블링하는 그런 분류를 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MS 코코는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욜로 라이센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은 좀 되게 난해하고 좀 알 수 없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이 욜로, 스웩, 뭐 블레이즈넷이라고 하는 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이 라이센스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해서 이제 버전 2를 만들게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다크넷은 이제 퍼블릭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그만 보내라. 라고 이제 이런 라이센스 2도 버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은 비상업적인 연구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S 코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는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이제 4.0을 따르는데 그 MS 코코의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BSD 3 조항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플리커 텀즈 오브 유즈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플리커 텀즈 오브 유즈는 다음 CC에 대한 내용들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다크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크넷 자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크넷을 이제 개발하게 이제 사용됐던 데이터셋들이 모두 다 이제 각각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셋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 자체의 라이선스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크넷을 누군가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예시가 소송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 사이에 이제 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탁피쉬는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체스 엔진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는 GPL 3.0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스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체스 게임을 만드는 독일 회사인데 아래 보이시는 FAT 2.0 플리츠라고 하는 제품하고 호디니 6라고 하는 이 두 개 제품이 스타피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체스베이스의 독점 라이센스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GPL 3.0 같은 경우는 되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라이센스라 가지고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체스베이스에서는 두 제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배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피쉬 커뮤니티는 이 사실 발견해서 체스베이스한테 코드이니 6하고 팻 2.0 플리츠에 대해서 판매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단 그 체스베이스에서는 그거를 중단하고 팻플리츠 2의 SE라고 하는 버전을 새로 또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스 코드는 이제 공개를 했지만은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인 웨이트 값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델 중에서도 웨이트 값을 어떻게 줬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피쉬에서는 이게 계속 비공개를 뭔가 하고 있으니까 라이센스를 위반을 했다. 그래서 체스베이스의 GPL 라이센스 3.0을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체스베이스는 이 SE 제품을 계속 판매를 지속을 했었고, 스타피쉬에서는 2021년 7월 달에 이제 독일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GPL 3.0 라이선스 이용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GPL 3.0인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 값을 파생 저작물 범주에 이제 포함되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법적 쟁점이었는데 이 결과는 두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22년 11월 달에 있었는데 두 합의 내용은 1년 동안 스타피쉬에 해당을 포함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중단을 할 것,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중단 1년 이후에 체스베이스는 그 GPL 스타피쉬의 사용을 GPL 3.0 하에서 다시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체스베이스가 향후에 GPL 3.0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피쉬를 배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위반 사항이 재발되면은 스타피쉬가 정하는 그 페널티를 체스베이스가 그 FSF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한테 페널티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의문 내용이 스타피쉬 커뮤니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스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후의 조치 사항에 조직 내부에 프리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타피쉬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 목록을 명시적으로 체스베이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고 그리고 라이센스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된 거를 결과를 뭔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그 제품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셋이 재배포가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셋의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학습된 그런 모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배포할 때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될 때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제정한 아래의 표준 라이센스를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이 컨퍼런스에서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요약해서 그 세미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